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보자. 자, 세 번째는 대칭성을 가지는 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이게 보면, 자, 일단 뭐, 요거는 다 알 거야. 알 건데, 자, 기본적인 개념 잠깐 다시 이야기를 할게.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가 있는데, 자, y축 대칭인 함수, 뭐, 우함수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식은 f-x는 fx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원점 대칭인 함수, 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 관계식은 f-x는 -fx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정적분에 관련된 개념은 이렇게 되지. 자,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잖아. 그치? 자, 거기 다 적혀있지? -a에서 a까지 적분하면 어때?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의 2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비함수일 때는 -a에서 a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어때? 오른쪽은 플러스 값,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되더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보면 -b에서 -a까지 정적분 값은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이랑 같다. 우함수에서 볼 수 있고, 자, 비함수도 -b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두 개 부호반대의 관계니까 더하면 0이 되더라.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알잖아. 근데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한번 생각해봐. -a에서 a까지 fx dx에 대해서 값이 주어지거나 혹은 값을 구하거나 조건으로 제시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중요해. 자, 하필 왜 내한테 -a에서 a라는 적분 구간을 줬을까? 그지? 그냥 얘를 별 계산, 생각 없이 계산할 거면 그냥 a에서 b, 그러니까 뭐 1에서 2, 0에서 3 그냥 줘도 되잖아. 굳이 이렇게 적분 구간을 줬다는 이야기는 자, 피적분 함수 있잖아, 그지? 이 녀석에 대해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요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을 봤을 때 우함수, 기함수 판단해야 되겠다.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건 그러면 이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을 하잖아. 근데 기본적인 다항함수에서 짝수차 함수, 홀수차 함수 당연히 아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 우함수랑 기함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자. 자, 어떤 연산을 하지? 우함수, 기함수끼리 곱하거나 혹은 나누거나 혹은 합성을 하거나 혹은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는 연산을 하잖아.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을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자, 문제에서 f-x는 -fx가 성립하고 g-x는 gx가 성립한데 일단은 기함수, 우함수를 알려주고 싶겠지. 그런 다음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자. f'x 곱하기 g'x 그리고 곱하기 x제곱 더하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자, 요런 함수에 대해서 -1에서 1까지 적분 구간이 있었다고 치자. 이제 일단 예시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f가 지금 기함수니까 f'은 뭐야? 우함수야. g가 우함수니까 g'은 기함수지. x제곱은 우함수.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x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기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얘네 둘을 일단 곱하자.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되지. 그리고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역시 뭐가 돼? 기함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적분 구간 안에서 기함수는 어차피 적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2배의 0에서 1까지 f'x, g'x, x 일단 조건 자체는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자. 뭔가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판단을 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었지? 적분이다. 그지? 자, 이 적분은 자, 우함수를 적분했을 때 기함수
자, 기함수를 적분했을 때 우함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기함수는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값이 뭐가 되든 상수함은 어차피 우함수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근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상수함이 0이 되어야지만 뭐가 돼? 기함수가 되지. 근데 상수함이 0이 아니면 당연히 기함수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알지? 미분은 상관없겠지. 미분은 서로 우함수, 기함수가 미분하면 서로 이제 우함수, 기함수 되는 관계가 되는데 적분에 있어서는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다. 적분 상수가 0일 때만 만족된다. 알겠지? 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뭐 있는데 뭐냐면 봐봐. 자, 이런 거야. 자, 기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 f-x가 -fx. 자, 이면, 자, 명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면 -a에서 a까지 fx dx는 0이다. 자, 어떨까? 당연히 참인 명제가 맞지. 그런데 반대로 -a에서 a까지 정적분의 값이 0이라고 해서 기함수라고 fx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생각을 해보면 -1에서 1, -2에서 2 기함수가 아니라도 적분 계산했을 때 충분히 0이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림으로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원점이 있는데 원점 대칭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봐봐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어. 내가 맘대로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좀 잘하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래서 여기 면적 자체가 3이고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지? 얼마 돼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가 되면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충분히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기함수는 아니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 됐나?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함수, 기함수 연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업 자료에 다 적어놨잖아, 그지? 혹시나 기억 잘 안 나는 애들은 좀 잘 봐줘야 돼. 잘 보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대칭성을 가지는 함수의 이제 정적분이 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면 돼.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산으로 뭔가 증명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과정들은 사실 미적분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투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꼭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라도 대칭성을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림을 보고 좀 관찰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볼 줄 알면 돼. 지금 fx가 x 이퀄 p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알다시피 fx는 f 2p-x 혹은 fp 플러스 x는 fp-x가 만족되는 거지, 그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도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거야. 자, 여기가 지금 a야. p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니까 2p-a지. 마찬가지야. 2p-a에서 p까지 적분값이나 p에서 a까지 적분값은 어떻다? 똑같다는 이야기. 또 마찬가지. 자,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 내가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는 2p-b.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투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냥 참고로 적어놨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사실 점대칭에 대한 정적분 성질까지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자. 알겠지? 일단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면 자 12번 봐봐. 자, 다음 함수 fx, gx가 있는데 자, 문제 어렵지 않다. 봐봐. f-x는 마이너스 fx래. f라는 함수는 이 함수구나. 그 다음에 g-x는 gx래. gx라는 함수는 우함수구나. 됐지? 자, 그리고 hx는 fx 곱하기 gx래. 기함수랑 우함수 곱한 거니까 기함수구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질문을 하잖아. -3에서 3까지
x 플러스 5의 h 프라임 x의 dx. 자, 이 값이 10이었을 때, 자, h3을 찾으시고, 이렇게 질문된 거거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이야. 그치? 우함수, 기함수 판단을 요구하고 있겠지? 자, 봐봐. hx가 지금 기함수였지? 그러면 h'x는 우함수야. x는 기함수, 5는 우함수야. 분배가 되겠지? 분배가 됐을 때, 자,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니까 이 구간에서는 적분값 0이야. 무시해도 되겠지? 그럼 남는 거는 우함수, 기함수 곱해서, 우함수 곱해서 우함수가 된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우함수는 어떻게 다듬어줘? 5배가 될 거고 0에서 3까지 바꿔주고 5 h 프라임 x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10이 나오고 자 h3 a h0인데 이게 10이래. 자 그러면 h3을 찾아주면 되는데 봐봐 h0도 필요하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 간혹 놓치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기함수잖아. 기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원점을 지날 거야. f0는 0. 아니면 항등식이니까 x에 0 넣어봐도 되겠지. 물론 fx가 뭐였을 때? fx가 연소함수일 때 성립하는 거긴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룰 거니까 괜찮은데 이거 우리 보면 어때? x분의 이거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인데 0,0을 지나진 않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원점을 지나가는 거는 연소함수였으면 기함수면 반드시 원점 지나고 f0는 0야. 알겠지? 놓치면 안 돼. f0가 0니까 당연히 h0도 0야. 그래서 답은 1이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리고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보자. 자, 13번 볼까?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자. 자, 13번 보면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4차함수의 도함수 f'x가 있는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게 만족이 돼. 그 다음 또 조건을 좀 써보면 f'1은 0이고 그 다음에 자, f1은 1에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지금 3차 함수가 지금 도함수 f'x가 지금 기함수다 맞지?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가 돼야 돼? 그래, 우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계산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 fx를 우함수니까 x4제곱 ax제곱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a랑 b를 구해주면 돼. 됐나?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거를 일부러 좀 써먹자. 써먹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다르게 할게. 너희는 분명히 이게 편할 거야. 알겠지? 일부러 좀 다르게 하면 이게 f'x가 기함수잖아. 3차가 기함수라는 건 되게 특별한 상황이거든. 자 이렇게 지금 f'x가 있는데 자 f'1이 0이래.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기함수야. 여기 간격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fx 그래프를 추론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즉 자 이렇게 극대를 가지는 지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극소값 두 개는 똑같은 되게 스페셜한 4차함수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봐봐 f'1이 0인데 f1이 2래. 이 점이 지금 뭘 뜻해? 이 점이 1,2를 뜻하는 거지. 극소값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2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 당연히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2에 접하는 거다. 그치? 최고차 기준이 1이었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그림도 잡혔고 식도 한 번에 잡혔잖아. 이해되지?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자. 자 기억번 f' 마이너스 1이 0이냐 뭐 간단하게 확인되겠지? 이건 확인됐고 니은번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에서 0까지 fx
마이너스 k에서 0까지 0에서 k까지 적분이 같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지금 얘가 y축 대칭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있든 간에 거기서부터 0까지랑 0에서 k까지는 정적분 값이 항상 같을 거야지. 그래서 니은번도 별 생각 없이 확인됐고, 자 문제는 이제 디귿번이에요. 디귿번을 보면 자 t가 0에서 1 사이야. 이 사이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자 fx dx가 자 6t보다 작다. 자 이걸 확인해.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해보면 일단 fx가 우함수는 알았어. 얘는 뭐 간단하게 2배의 0에서 t까지 fx dx로 바꾸고, 그리고 2를 나누어 줬을 때 여기가 3t야. 이 정도는 별 생각 없이 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내가 fx 10도 잡았잖아. 계산을 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t에 대한 다항식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 근데 차수가 f를 적분해서 대입한 거니까 몇 차일까? 5차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성립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5차 부등식이 성립되는 걸 확인해야 돼.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막 신박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적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야. 뭐냐면 자 정적분의 답 있잖아, 그치? 자 정적분의 값이랑 그리고 자 함수값, 자 함수값 혹은 지금처럼 어떤 상수에 대해서 얘네 둘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해야 돼. 누가 큰지 작은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정적분이랑 함수값이랑 어떤 상수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도형의 넓이의 비교를 생각한다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왔으면 좋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볼게. 지금도 제 그래프가 결국 나왔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fx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fx가 있고 여기 그냥 y축이 있었어. 편하게 숫자로 바뀌어. 문자를 넣지 않고. 자,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 됐지?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걸 질문해. 0에서 2까지 fx dx랑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1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F0 더하기 F2야. 그리고 이 둘에 대해서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치자. 됐지? 자, 생각해봐. 일단 지금 내가 예전에 약간 어렵게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 맞지? 그렇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어떻게? 도형의 넓이 비교야. 함수값이나 혹은 상수를 도형 넓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야 돼. 봐봐. F0는 얘지. F2는 얘인 거 맞아. 자, 여기가 지금 F이고 여기가 지금 F0.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데? 20. 사다리 꼴 넓이가 뭐지? 2분의 1에 높이가 2고 6변 나기 F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약분돼서 조금 관찰이 어려웠긴 해. 방금 말한 예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찰해 봤더니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는 어때? 사다리 꼴 넓이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해서 증가 감소나 그래프의 볼록 같은 것도 조금 연결지어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거든. 아무튼 예전에 많이 표현됐던 방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쉬워. 왜? 0에서 t까지 적분, t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값이 있겠지. 그러면 3t의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뭐야? 이게 t잖아. 그러면 x에 0 넣어볼까? x에 0 넣었더니 여기 얼마? 3이야. 이 사각형 넓이가 3t네. 자, t가 아무리 이 사이에서 움직여봤자 어때? 3t가 무조건 더 크잖아. 그래서 D급분은 참인 거야. 알겠지? 이게 되게 막 특별한 그게 아니야. 적분 공부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다. 자, 그다음에 자, 14번은 이게 이제 경찰대 문제. 경찰대 문제는 사실 조금 나름 특색이 있어. 수능하고 살짝 색깔이 맞지 않는 것도 있긴 하거든. 근데 좀 주의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이것도 풀이를 하자. 자, 14번 봐봐. 자, 일단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n차 다항함수를 pnx라고 약속을 했어. 자, 얘가 n차 다항함수야. x의 n제곱 이렇게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P0X. 자, P0X는 제로니까 상수항일 건데, 그거는 1로 문제에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P1X는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그냥 특별히 0이게, 그냥 X라는 함수를 약속을 해준 거야. 알아들으면 되고. 두 번째. 자,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 ML 있잖아, 그지? 서로 다른 정수 ML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PM의 X 곱하기 PN의 X를 해서 정적분을 하면 0이 되더래. 자, 이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P3X를 찾으시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M은 일단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정수야. 뭐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딱 이런 거 있잖아. 자,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하는 식 뭔가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해서 조금 연결 지으려고 고민해야 되지. 그게 뭐냐면 막상 이 문제를 풀려보면 저기서 MN이 서로 다른 어떤 정수래. 그래서 그 정수의 폭을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왜 넓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거든.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 구간이야. 근데 적분했더니 0이네. 아, 그러면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돼? 기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는 순간 망한단 말이야. 그렇게 풀면 안 돼. 아니, 왜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명제가 여기 성립되는 거 아니야. 기함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0이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했다고 해서 얘가 기함수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를 기함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n에 대해서 뭔가 두 개 곱했을 때 기함수가 되니까 각각 뭐 우함수, 기함수 짝지어서 짝수, 홀수 굉장히 넓게 펼쳐서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좀 생각을 해주면은 그런 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나? 그럼 조건하고 이항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P3X 찾는 거고 P0랑 P1X에 대해서 준 거잖아. 이해되지? 만약에 내가 P2X를 만들어. 생각해봐. P2X는 X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뭔데? AX 더하기 B 뒤에 붙는 데는 뭔지 모르잖아. 내가 P2X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찾고 싶은 P3X를 일단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다음에 C야. 지금은 뭐 접선에 주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식을 예쁘게 잡고 이런 건 없어. 그냥 이제 미련 없이 ABC 달아주면 돼. 자, 달아주고 ABC가 내가 찾아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자, P3X랑 P0X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P0X는 1이잖아, 맞지? 1이니까 내가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P3X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게 적분값이 0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미 정해진 3차 함수고 직접 계산을 해봐. 찝찝한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얘는 a 값과 c 값이 0이 될 거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됐나? 계산해보면 이렇게 확인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또 뭐 해볼 거야? P3X랑 P1X. 왜 이거 하는데? 가르쳐준 거 쓰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P3X에다가 P1X, X를 곱하자. 그러면 X 4제곱, AX 3제곱. 자, AC 찾았으니까 여기 좀 바로 쓸게. 자, AC는 찾았으니까 여기는 BX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나? 자, 이게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데? 얘가 기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기함수가 아닌데 막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알겠지? 그냥 계산해. 그냥 계산하면 얘는 2배의 0에서 1까지 x 4제곱 dx 제곱의 dx 0이고. 자, 0에서 1이니까 계산 편하겠지, 그치? 계산해주면 2에 3분의 b 이게 0이야. 아, 따라서 b 값은 뭐야? 마이너스 5분의 3.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a 값 0이니까 사라져, c 값 사라져, b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3 넣어. 그리고 계산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상하더라, 그치? 왜 답이 0될 거 싶었는데 여기가 0이야. 문제 지금 0돼 있어. 그렇지? 자, 아무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15번은 그래, 15번도 풀이를 하자. 할 수
자, 15번 봐봐.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함수 fx가 있는데, 자, 3차함수 fx야. 자, 0에서 3까지 fx, dx. 자,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4m의 값을 찾으래. 자, 그리고 일단 조건이 있는데, f0는 제로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면 f'의 2-x는 f'의 2 플러스 x래. 자, 그리고 다 조건 보면 자, f'x는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랬지? 자, 여기서 봐봐. fx가 3차라고 이야기했거든, 문제에서. 자,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그러면 미분하면 2차 함수잖아, 그치? 2차 함수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뭐야? 대칭축을 나타내지. 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다, 그치? 자, 그리고 봐봐. 요게 보면 f'x가 마이너스 3 이상이야. 그럼 생각해봐. f'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우리가 미분 수업할 때 이야기했지? 최소값이 뭐라고 받아들여도 돼? 마이너스 3이라고 받아들여도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질문 자체가 적분값의 최소값이니까 fx가 하나로 딱 확정되면 안 되지. 사실은 확정되면 안 되고 미정계수를 뭔가 하나를 포함을 해야 될 거야. 해야 될 건데 그 미정계수가 뭐가 되냐? 결국은 이 f'x에서 꼭지점의 y좌표를 a라고 치면 봐봐.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3이고 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3이야. 무슨 말이냐면 쌤 f'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어차피 f'x 최소값 마이너스 3으로 두고 풀어도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적분값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른 풀을 위해서 내가 a라고 쓰고 a의 범위를 줬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저거 적분하면 a에 대한 1차식이고 답이 나오는 순간은 무조건 a가 마이너스 3일 때야. 이해가 되나?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최소값이 아니고 그냥 적분값이 나오니까 쌤 적분값 나왔는데 왜 최소값이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일 때가 답이 되는 순간이 될 거야. 자, 그렇게 될 거고 자, 얘를 이제 통으로 적분할 거야. 자, 우리 요거 기억나지? 그냥 미분의 역 연산으로 좀 생각하지. ax 플러스 b의 n승. 자, 얘를 적분하자는 거지. 그러면 a분의 1이 생기고 n 플러스 1분의 1에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 자, 수투에서 이 정도는 우리 공식을 기억하자, 그지? 자, 그래서 f'x가 있으니까 fx는 적분하면은 x-2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적분상수는 우리 아직 조건 안 썼잖아. f0가 0야. 0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c가 0이니까 c 값은 8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또 적분하자. 다시 또 0에서 3까지 적분하자는 거지. 자, 적분하면 자, 바로 적분할게. 적분하면 4분의 1에 x-2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c가 8이니까 8x 0에서 3. 구조가 이해돼? 3 집어넣고 쭉 쓰면 결국 뭐야? a 값은 확정이 안 됐고 이 녀석에 대해서 최소 찾으래. 당연히 a가 어떻게 될 때? 최소일 때. a의 최소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결국 a의 마이너스 3을 주면 답이 될 것이다. 이해되겠지? 자, 다음 마지막. 자, 그 다음 보면 자, 도형의 이동과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요거 개념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쌤이 다 적어줬잖아. 다 적어줬는데 그림만 간단하게 보자. 자, 첫 번째 보면 정적분과 평행 이동에 대한 거다, 그지? 자, 평행 이동 보면 자, 이런 식으로 fx가 있겠지. fx가 있고 a랑 b가 있어. 자, 요 정도 우리 다 알잖아. a에서 b까지 fx, dx가 있겠지.
그러면 fx를 적당히 p만큼 평행이동해. fx 빼기 p다, 그치?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은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야. 당연히 적분값이 어떨까?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빼기 p의 dx. 됐나? 자, 그럼 얘가 쓰이는 용도가 뭘까? 생각해보면 보통 쌤들은 그래.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변으로 주어진 식을 좌변으로 심플하게 다듬어 주는 약간 식정리라는 관점에서 생각보다 많이 써요. 특히 보면 적분 구간에 사실 뭐 숫자가 좀 크든 작든 상관은 없는데 fx 빼기 p잖아. 엄밀히 따지면 fx에 x 빼기 p라는 1차함수가 합성된 구조거든. 이런 녀석은 직접 적분하는 건 소토에서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해주는 역할로도 쓰인다는 거.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인데, 자, 이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주기함수면 자, 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자, 내가 여기를 a 플러스 p, a 플러스 2p,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뭐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값은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까지, a 플러스 2p에서 b 플러스 2p까지 정적분의 값이 같다. 됐지? 자,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 내부에서 세모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주기함수. 상황 자체가 얘가 지금 주기함수가 되고 이 적분 구간이 굉장히 큰 숫자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어떤데? 이 큰 숫자를 어떻게 작은 숫자로 바꾸는 거지. 어떻게? 주기를 이용해. 이해되나? 예를 들어서 주기가 2래. 주기가 2인데 내한테 2010에서 2012까지 적분을 하래. 이해되지? 그럼 주기가 2니까 이만큼 계속 줄여도 되잖아. 그 어디까지 줄였다. 그 어디까지는 막연히 숫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야. 작아지는 게 아니고 주기함수는 이것이거든. 함수가 처음에 주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돼. fx라는 함수가 gx로 주어져. 이때 x의 범위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한대. 이 p 값은 반드시 b 빼기 a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a랑 b 사이 구간에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그 구간에서 gx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p 간격으로 계속 이어붙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b 빼기 a가 반드시 p야. 그럼 내가 구간을 줄여나가는 건 어디까지? 이 구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fx가 뭐 간단하게 22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0에서 2 사이에 정의됐다 치자. 뭐 어디까지 줄여야 돼? 당연히 0에서 2까지 줄여주자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번, 2번은 기본적인 거고 다 아는 것 같아. 자, 근데 3번이 조금 또 낯설 수가 있지. 자, 제목은 그냥 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붙였거든. 자, 제목은 자, 주기적으로 평행 이동하는 주기적으로 평행 이동하는 함수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이게 관계식이 어떤 거냐면 fx 플러스 p는 fx 플러스 q.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주어져.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생각하겠지? 근데 더하기 q. 얘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지?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지. 그래서 이 둘을 엮어서 생각해보면 주기함수가 있는데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서 진행되는 주기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fx가 x제곱이야. x가 0에서 2까지 주어져 있고 그리고 fx 플러스 2는 fx 더하기 4를 만족한다. 자, 생각해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일단은 0에서부터 2까지. 자, 0에서 2까지는 2차 함수가 별 생각 없이 무난하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있지? 자, 그 다음 생각해봐. x가 0에서 2 사이면 x 플러스 2는 어디야? 2에서 4까지 범위지.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그릴래? fx 0에서 2까지 그려진 함수를 뭐하고 싶다? 4만큼 평행하게 이동하고 싶다. 2에서 4라는 구간에 그릴 그림은 0에서 2 사이에 그려진 그림을 4만큼 평행 이동해서 y축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마찬가지지. x가 2에서 4면 x 플러스 2는 4에서 6이잖아.
4에서 6까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래? 2에서 4에 그려진 그림을 4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돼. 알겠지? 주기함수인데 평행이동되는 형태구나.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자, 이건 약간 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수원에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할 때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거든. 자, 도형의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얘가 지금 조금 많이 쓰이는 게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야. 그래서 내가 삼각함수를 예로 들어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정도만 좀 생각하자. 자, fx가 sin x야. 자, 알다시피 2파이고 파이가 있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괜찮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볼래? fx가 2 sin x지. 2 sin x는 지금 어떤 거야? 최대 초수가 2개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봐봐. 이거를 fx라고 하면 안 되지. gx라고 하자. gx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hx라고 하자. hx는 sin 2x라고 하자. 자, sin 2x는 뭐야? 주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겠지? 이 녀석은 fx랑 비교하면 어떤데? fx랑 비교하면 2분의 fx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fx랑 비교하면 f 2x를 이야기하는 거고지? f 기준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그림을 생각해보면 파란색 그림은 흰색 그림을 어떻게 한다? y축 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한 거고 주황색 그림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만큼 축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x랑 y의 개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아래나 좌우로 확대 또는 축소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f, x, y는 0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y, fx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자, 얘네들에 대해서 자, x축 방향으로 a, 이게 a라는 값이 1보다 크면 확대된다 이야기하고 1보다 작으면 축소된다고 이야기할 거야. 자, y축 방향으로 b,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색이라 그지? 자, x축 방향으로는 a배를 했으면 x자리는 a분의 x. 자, y축 방향으로 b배 그러면 y자리는 b분의 y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b분의 y는 f a분의 x. 됐나? 왜 a분의 x냐? 요게 이제 평행이동하고 마찬가지 원리인데 너 이런 거 있잖아. y fx가 있잖아. 내가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x자리에 x 플러스 n을 쓰냐? 아니지. y도 마찬가지. y 빼기 n, x도 x 빼기 m을 쓰는 거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x, y라는 점이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n, y 플러스 n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 옮겨진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 치자. 그러면은 스몰 x 있는데 라지 x에서 n을 뺀 거고 스몰 y는 라지 y에서 n을 뺀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스몰 x, y에 대한 관계가 y fx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라지 x,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y 빼기 n이고 x 자리에 x 빼기 n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해돼? 마찬가지 원리겠지. 이해할 수 있겠나? x가 뭘로 바뀌었어? ax가 됐어. ax가 뭔데? 라지 x. 그러면 스몰 x는 a분의 라지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렇다 되게 중요하다고 하긴 그런데 일단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지수로그 함수뿐만 아니고 뭐 적분에서도 그렇고 조금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때 유리한 면들이 좀 있기는 하다. 알겠지? 자, 일단 그래서 문제를 보자. 자, 뒤에 두 문제가 있는데 자, 17번 하나만 하고 내자. 자, 원래 뒤에 것까지 오늘 다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남은 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 이거는 내일 쌤이 보여주도록 할게. 자, 17호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소함수. 연소함수 fx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주권은
fx가 ax 제곱 이 참수야. 자,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1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는 1에서 7까지 fx dx를 이해되지? 자, 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는 나 조건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 보면 자, 생각하면 되겠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 그지? 요까지만 보면 뭐야? 주기가 2인 함수다 그지? 근데 이만큼 더했어. 아, 이만큼 위로 올라가면서 주기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적분값 찾으려면 a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연속 함수래. 자, 우리가 이제 주기 함수에서 연속성 판단하면 어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구간을 관찰하는 거 맞지? 그러면 봐봐. 아니면은 이런 방식이 만족되니까 사실 지금 문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해도 돼. 이거 어차피 한 등식이잖아. A 찾으려면 관계식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그래서 x 자리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해도 돼. x에 0 넣으면 f2는 f0 플러스 2잖아. 그러면 f2는 집어넣으면 4a, f0는 0이고. 이렇게 조금 편하게 a 값을 찾아도 상관은 없다. 이해가 됐지? 자, a 값 찾았거든. 자, 그러면 0에서 7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봐봐. 그냥 막 계산하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는 0에서 2까지만 주어진 거야. 알겠지? 0에서 2까지. 그럼 봐봐. 자, 일단 0에서 2까지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고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0을 넣으면 20. 자,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서 역시 같다. 여기가 4겠지.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 4에서 6까지도 이렇게 같겠지.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 6에서 8까지도 이렇게 갔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겠지. 자, 1에서 7까지 적분하래. 자, 1에서 7까지. 자, 요거 면적 구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거 면적 찾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봐봐. 자, 보면 요 주황색 부분을 이쪽에 갖다 끼우면은 자, 내가 적분 계산할 요게 만들어지지. 요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남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0에서 1까지 2분의 1 x제곱 dx 이거 썼지? 자, 그 다음에 가로가 2, 세로가 2 정사각형 넓이가 4야. 여기 몇 개? 3개. 곱하기 4가 3개. 자, 마지막으로 얘는 가로가 1, 세로가 얼마? 6이다, 그치? 넓이는 6이겠지? 6짜리가 1개. 됐나?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으로 정의를 함수 적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자, 그래서 미리 꼭 풀어보고 공부를 하고 그 때문에 내 동영상 올려줄게. 그치?